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오늘은 그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좀 깊이 있는 명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에, 사실은 이제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호흡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에, 뭐 힐링을 하든, 선정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한 특정한 호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호흡이 어떻게 하면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호흡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호흡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 가장 빠르게 그 호흡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그래서 수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호흡을 의해 도움을 받아서 수행이 빨리 진척이 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흡의 근간을 좀 이해하는 실질적 수행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 이제 크게 보면 대분되는 게 그 단전 호흡과 마음의 수행으로서 호흡은 전혀 다른 호흡이에요. 그 단전 호흡은 이제 호흡을 가지고 돌리는 거고요. 마음에 관련된 예, 수행에서 호흡이 들어오는 거는 호흡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호흡의 한 일정 부분만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쫓아가는 거하고 지나가는 걸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쫓아가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전 계통의 수행법이구나, 이렇게 몸 계통의 수행법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호흡의 어느 한 단면을 이렇게 지켜만 보라고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 관련된 수행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과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마음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그 집중된 마음의 호흡이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면 이제 니미타 수행으로 가는 거고요. 단전에 이제 그 기가 쌓이면 그 이제 그 단전 이제 양신 출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그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든 호흡의 한 단면을 지켜보는 것이든 호흡이 빨리 안정되고 호흡에서 그 편안함을 느껴야지 호흡이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수행자들이 이 호흡을 잘 다룰 줄을 모르면 거꾸로 호흡 때문에 수행이 상당히 지체되기도 하고 또는 상기병이라든지 각종 또 이상 현상에 시달리기도 하는 게 이 호흡이에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알파파 호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알파파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뇌파를 보면 그 0에서 4까지 이제 델타파라고 그러죠. 4에서 8까지를 세타파, 그 다음에 8에서 12까지를 알파파, 그 다음에 12에서 15까지 이게 SM알파죠.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30까지를 이제 그 베타파라고 그러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감마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베타파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작업할 때 이제 이게 약간 편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 이제 베타파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그 8에서 12까지는 알파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의식을 느낄 때 나오는 게 이 알파파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파를 통해서 빨리 세타파, 델타파 쪽으로 이제 내려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파를 여러분들이 빨리 낚아채서 이 그 호흡, 알파파 호흡이 되면 여러분들 수행은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이렇게 그 객관적 뇌파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이 훨씬 좀 빨라지죠. 막연히 그냥 호흡하라니까 그 뭐 길게 저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치를 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저기 그 수행이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파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든지 다 이제 뭐 호흡이 잘 이루어지면 알파파로 내려가긴 하는데, 우리 신체 부위에 보면은, 예, 그곳에 가기만 하면 알파파가 바로 생성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배꼽이 있는 곳이에요. 배꼽은 또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공기만 어머니 이제 그 혈액을 통해서 뭐 영양소도 받고 이제 공기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생명의 이제 중심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 배꼽,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에요. 몸 바깥쪽이 아니고 몸 안쪽에 이렇게 이제 의식을 갖다 두면, 그런데 이제 배꼽의 위치라고 그래도 그 높이로서의 위치가 아니고요. 그러면 높이로서는 등 쪽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배꼽 높이로. 그런 게 아니고, 배꼽 높이에서 배꼽, 과 가까운 곳에, 안쪽이지만, 그쪽에 의식을 두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흡이, 그 갑자기 호흡이 부드러워지면서 편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갖는 특성이에요.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가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갖는 파동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밀해져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일부러 세밀해지는 게 아니고 세밀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돼요. 거꾸로. 내가 의도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갖는 편안함에 거기에 맞춰주면 된다고, 호흡을.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호흡이 금세 부드러워지는데 편안해지고 새털 호흡처럼 이렇게 아주 가볍죠. 근데 요거를 이제 뇌파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알파파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호흡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금세 이제 호흡이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마치 새털 같이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이제 호흡이 이제 부드러워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호흡을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려면 그 배꼽 호흡의 하나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공간을 의식으로.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배꼽 근처에서 배꼽 위아래 쪽으로, 배꼽 안쪽에서 위아래 이렇게 이제 궁창을 만들어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간 안으로. 그러면 이걸 안 만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호흡이 또 엄청나게 빠르게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호흡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 때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떤 호흡을 하든 이 호흡을 이제 저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 어떤 이게 무위법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유의적으로 호흡을 다스리려고 그럴 때 호흡과 내가 싸우게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호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호흡 수행을 하다가 많은 그 부작용을 낳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호흡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깊이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호흡을 하는 목적에 맞춰서, 예, 뭐 단전 호흡이든, 뭐, 니미타 수행이든,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코끝에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니미타면, 단전 호흡이면 이제 뭐, 단전으로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건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적응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끝에서 한다든지, 예, 단전에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기가 되고, 예, 상기가 되는 현상을 뭐 이렇게 호흡이 돼가는 상황인 줄 알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불편한 이런 상황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쉬운 거니까요. 한번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랬을 적에 이제 호흡에 관련된 모든 수행법이 이제 내 손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그 처음에 어떻게 이 호흡을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